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재명과 관련된 이런 비리들, 지금 현재 수사 관련 통향,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말이죠, 성남 풋볼클럽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검찰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말이죠. 이 쌍방울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수원지검에서 2차장 검사가 이거를 담당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2차장 검사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감사원으로 가고 새로운 평택지청장이 2차장 검사로 왔는데 이 얘기도 결국은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쌍방울, 그러니까 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은요. 뇌물 혐의로 가지고 지금 이 검찰에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선수를 투입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재명과 관련된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뉴욕에서의 이러한 이 발언, 이거 뭐 MBC가 날조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MBC에 대해서요, 이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우선적으로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악의적이에요. 뭐 의도적에서 의도의 강약, 이 선악을 구별할 때 굉장히 나쁜 의도가 농후하다. 이게 저의 확실한 판단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일부 언론이라든가 블로그,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 이 돌아다니는 내용을 보면 말이죠. MBC 뉴욕에 있는 또 이 워싱턴에 다 기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퍼날르기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언론들한테도 이걸 다 알려주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나쁜 보도를 사실상 유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논란을, 그러니까 논란을 일부러,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적인 반 잘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이 숭실대학의 그 유명한 소리연구소에서 분석해도 전문가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거를 순식간에 바이든, 또 이 바이든이다. 이렇게 딱 단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새끼들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가지고, 자막까지 말이죠. 친절에 달아서 이 국내 언론에 뿌리고, 또 이 해외 언론에다도 뿌리고, 이거를 갖다가 민주당 이 박홍근이라는 사람은 미리 말이죠. 이 MBC에서 보도하기 한 3, 40분 전에 미리 벌써 당 정책조정회를 통해서 이거를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쟁점화 시키고, 이거는요, 짜고 치는 고스톱 중에서 아주 질이 나쁜 짜고 치는, 그러니까 조폭 수준의 고스톱을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제대로 대통령실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거를 제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정정보도도 청구하고 또 이 언론중재위에도 제소도 하고 이 다양한 작전을 써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국위를 회신한다. 이 국가 체면에 먹칠을 하는 이러한 MBC와 민주당, 이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거를 이제 사실상 이제 이거는 잘못된 MBC의 조작이구나. 이런 여론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우리 국민과 공유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꺼지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불이 꺼져야만 될 거 아니겠어요? 불이 꺼지지만 MBC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가 보기에는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자,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심야에 이 페북에 글을 올리고 또 이거를 갖다가 또 본인의 트윗에 글을 올려서 꺼지고 있는 불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민생 경제를 다루고, 그리고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민생 관련 법안,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런 내용은 전부 뒤로 하고 쟁점화에만 오로지 매진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 비속어, 이 논란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하는 상황 판단에 대한 이 착각, 오판,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거를 갖다가 지금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이 비속어 논란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페북에다가 뭐를 올렸냐면요. 긴 말은 안 했어요.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된다. 이 얘기는요,
이 선동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선동칠. 그래서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뭔지를 얘기 안 했지만, 뭐 이건 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때린 것이다. 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여 금액을 좀 하려고 하는데, 기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질병 퇴치에 기여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회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됐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쪽팔리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옳지 않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당에 대한 비협조, 그리고 이 다수당 횡포 작전, 이런 비판을 불의라고 본 거예요. 이 불의는 자기네가 이 수적 횡포를 하는 것이 불의인데,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을 불의라고 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본인의 페북 글을 트위터에다가도 공유를 해요. 그러면서 트위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할 수만 있다면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치라고 하셨던 김대중 선생을 소환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김대중 선생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J에 대한 신뢰도는 뭐 여전히 지금 이 야권에서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말만 갖고는 이게 설득력이 약해. 그러니까 DJ까지 또 소환해가지고 자기가 한 말이 정말로 불의와 투쟁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지금 왜곡된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DJ 대통령을 동원해서 나까지 내가 한 말이 맞아.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 편향된 이 오류, 즉 오판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이 작전이 이제 이 국민들한테 더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김대중 선생까지 동원한 이 치졸한 작전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글이 올라가니까요. 이 댓글들이 또 몇 개 올라갔는데, 그 중에 우선 정치인으로는 이제 박찬대, 이재명파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 박찬대가 또 뭐라고 올렸느냐? 비꼬는 댓글을 올렸어요. 답글을. 다 바이든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 날리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인데, 이 날리면이라고 민주당과 MBC에서는 이게 바이든이다. 이렇게 갖고 한미 이간질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통해. 그래서 날리면, 이렇게 이제 우리 김은혜 홍보수석이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원형해갖고 자기네가 쓴 바이든이 맞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다. 바이든 비판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이 조롱하기 위해서 다 바이든 좋겠습니다. 이런 이 비꼬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또 어느 한 분이 말이죠. 이건 뭐 이재명이 시자죠. 이 개딸들이겠죠. 오늘 불의를 참을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왔네요. 아직도 진정이 안 됩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리니까요. 다시 또 선동질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룹니다. 이 바다에요. 이재명이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바다에 반드시 또 빠져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가 다시 이제 이러한 작전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SNS 작전 지시를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는 지금 현재 개딸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문바들은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딸들이 들고 일어나라. 이런 신호를 공작 지령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또 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법 리스크를 말하자면 물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물타기 작전 아무리 해봐야요. 법 위반한 팩트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법 위반한 팩트가 위법이냐 아니냐, 또 이 강한 그야말로 중범죄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뭐 중범까지 아니냐, 이런 법리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을지언정 위법한 그 팩트 자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조사 동향을 보면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이 조사가 그야말로 한 6, 7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하나가 바로 뭐냐?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주간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조선 보도 내용은 제가 1차적으로 가볍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우선 변호사비는 누가 대납한 걸로 의혹을 받죠? 쌍방울하고 의혹을 받아요. 쌍방울이 직접적으로. 그런데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이거는 내가 변호사비를 별도로 준 게 별로 없다. 2억 원밖에 안 줬다. 이렇게 됐는데 다수가 뭡니까? 2억 원밖에 안 줬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쌍방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태영 변호사한테 20억짜리가 나갔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20억짜리 CB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한 거. 이게 말하자면 허위사실 유포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사건은 9월 9일까지 공소시효를 맞춘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 해가지고 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쌍방울 측에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거는 다른 한면으로는 이게 뇌물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검찰은.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는 시효가 끝났고, 그래서 불송치가 결정이 됐고, 쌍방울 측에서 건너간 돈인, 이거는 일종의 뇌물성이 아니냐, 대가성이 아니냐. 그래서 이 뇌물 혐의로 보고 하는 수사, 변호사비 대납 수사.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게 변호사비를 많이 냈는데도, 즉 CB를 통해서 했는데 CB 준 게 없고 내가 내 돈을 줬다. 이게 이제 가짜다. 이 허위 사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쌍방울 측에서 CB를 통해서 또 이 김성태 비장업을 통해서 간 의혹, 이 부분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특가법상 뇌물, 이 피의자로 적시가 된 문서가 뭐냐? 바로 지난 8월 25일 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KH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주간조선에서 대대적으로 이 공소장, 이 압수수색 영장을 입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적혀 있고 이재명이가 피의자로 적혀 있어요. 더군다나 이 KH그룹의 압수수색 영장은요, KH그룹을 갖다가 참고인으로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월 25일 날 KH그룹의 본사, 이 계열사 사무실 4곳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CFO들의 핸드폰까지도 전부 압수수색을 했고, 논현동에 있는 KH그룹 본사 안에 위치하고 있는 배상윤 회장의 사무실까지도 전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장에 뇌물수수 혐의다, 이게 딱 적혀 있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검찰에서 상당 부분 이제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이 뇌물 혐의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뇌물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25일 날은 이 KH그룹,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인 26일 날은 쌍방울그룹 본사하고 계열사 10여 곳에 대해서 대대적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8월 26일 날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은요, 지난 6월 이후로 총 5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뇌물 의혹을 두고 또 수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지류는 누구냐? 이화영에 대한 이 압수수색이에요. 그 이화영에 대해서도 말이죠, 지난 9월 7일 날 사무실, 자택 철저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이화영 보좌진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고 전부 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보좌진에 대한 구속영장요, 왜냐하면 보좌진에게도 근무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가지고 한 9천만 원이 지금 흘러 들어간 거예요. 9천만 원이 흘러 들어갔는데 이 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 이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이화영이를 거쳐서 이재명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화영이도 말이죠, 한 4억 5천 정도 이 뇌물을 받은, 4억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억 5천 정도는 이게 뇌물성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뇌물성 수사는 세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쌍방울그룹, 그 다음에 KH그룹, 그 다음에는 이화영, 이 세 개 채널로. 왜냐면요, 쌍방울과 KH그룹 간에는 배상윤과 그 다음에 김성태, 이 두 회장 간에는요, 이 자금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상당히 의혹이 많은 거예요. 두 회사 간의 이 자금 거래. 그 다음에는요, 아태에 대해서 두 회사 모두 수억 원을 또 지원해 줬어요. 이것도 또 똑같은 공통점이요. 그리고 이게 배상윤과 그 다음에 또 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는요, 이미 2010년도경에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다 이 죄를 대법원까지 가서 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걸로 보면 이번에도 이 뇌물성의 쌍방울그룹 플러스 지금 KH그룹, 이런 연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
혐의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화영에 대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다 집행을 했고 구속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는데요. 4억 원 중에서 2억 5천만 원을 뇌물이라고 본다. 이렇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속 영장은 27일 날 이제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진 영장이 기각된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보장하고 그리고 증거 인멸이나 또는 이 도주 우려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각이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거 뭐 이 법원이 너무 물른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재명에 대한 수사의 칼날은 또 어디냐? 역시 성남 풋볼 클럽입니다. 이 성남 풋볼 클럽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제3자 뇌물죄를 좀 이재명에 대해서 적용해서 기소 조치를 끝냈습니다. 성남 풋볼클럽. 이 성남 풋볼클럽에 대해서는요, 본래 경찰이 작년 가을에 불송치 결정을 한 걸 갖다가 이 성남지청에서 말이죠, 차장검사가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하고 싸우면서 사표까지 내면서까지 결국은 투쟁을 해가지고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청했고, 이 경찰에서 보안 수사한 결과 이제 송치하는 걸로 결론이 나가지고 최근에 기소 조치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배경, 그러니까 경찰에서 말이죠, 불송치기를 결정했다가 이번에 이제 기소 조치로 송치로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데 이 중요한 진술, 또 새로운 진술도 확보했고 또 문건도 입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간조선이 이것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주간조선에서 뭘 입수를 했느냐? 바로 이재명이가 이재명 이 시장 때 내부 직원이 만든 보고서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이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검찰 수사의 단서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주간조선에서는 보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직원, 그러니까 성남 풋볼클럽의 내부 직원이 일종의 양심선언한과 마찬가지죠. 이 보고서는 언제 썼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장 재임 말기에 쓴 보고서인데요. 그때만 해도 2018년도니까 지금 성남 풋볼클럽 문제가 지금같이 이렇게 논쟁화되지 않았을 때인데 보고서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기관에도 전부 입수가 되어 있고 또 극소수 성남시 관계자들에게만 전달이 됐는데 이게 이제 소문으로 돌았던 이 보고서가 최근에 수사기관까지 전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했던 것을 혐의, 있음, 기소 이렇게 해서 검찰로 넘어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군 경찰청장도 최근에 국회에서 새로운 문서도 확보했고 거기에 맞는 또 진술도 확보했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의견이 바뀌었다. 이 경과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A4 이 용지에 열매 분량의 이 보고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성남 풋볼클럽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 목적은 이 성남 이 구단이 왜 이렇게 실력도 없이 맨날 뭐라 그럴까요? 이 성적이 별로 안 좋냐?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찾아서 좀 개선하자.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데요. 성남 풋볼클럽의 문제점으로 이 내부 직원이 지적하고 있는 걸 보면요. 첫째가 이제 예산 집행이 굉장히 방만하다. 두 번째가 경영진들이 전문성도 없고 또 조직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 번째가 이 외부 인사의 개입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네 번째로는요, 지나치게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조직 잘못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이 잘못되어 있죠. 또 인사의 외부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하고 있고 정치 행보를 많이 한다. 이러니까 썩은 이 성남 풋볼클럽의 냄새가 여기서 많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뭘 들고 있느냐? 바로 이재명과 정진상. 정진상이는 이번에 정책 이 조정실장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과 정진상의 책임, 그리고 플러스 한 명 더, 이석훈 당시 성남 풋볼클럽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좀 적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의 문제를 지금 적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번에 이 검찰에서 수사에 이 진전을 내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 보고서에서 밝힌 것 중에 하나, 이 폭로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저도 그동안에도 몇 차례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포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세탁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폭로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포상금 내역이 말이죠, 2015년대는 5억 원, 2016년대는 3억 원, 2017년대는 2억 원.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에서 적시되고 있는 포상금 나간 것만 해도 1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억 원이 포상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즉 세탁이 돼서 비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이게 말이죠, 포상금이 주로 직원들한테는 안 가고 이석훈 대표하고 이 이모 팀장에게만 주로 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원금을 모집한 것도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모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시장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유치한 건데, 왜 개인한테 이렇게 포상금이 많이 가냐? 이거는 다른 용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후원금에 유치한 후원금의 10%에서 20% 정도까지를 전부 포상금으로 줬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수상하다. 그 두 번째로는 이 성남 풋볼 클럽이 말이죠, 지나치게 정치 행보에 많이 이용이 됐다는 겁니다. 정치 행보.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당시 직책은 성남시 정책 비서관이었는데 실장이 불리면서 이 실세로 이 행세를 했고, 이덕균 대표도 이건 뭐 이제 대표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정치 행보를 했느냐? 이재명 당시 시장이 말이죠,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때 유소년 학부모, 코칭 스텝, 선수단, 또 사무국, 이런 거를 전부 동원을 해서 이재명의 경선 이 활동에 이용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축구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의혹, 불신이 상당히 크게 됐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이 코칭 스태프들한테도 또 이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후원금을 내라, 이렇게 납입을 강요하는 일까지도 또 벌어졌고, 그리고 경선 선거인단 등록인원 확보를 또 대대적으로 지시하면서 인증번호를 제출하라, 이런 또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지나친 정치 행보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진상이가 너무 이 성남 풋볼을 좌지우지했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성남 풋볼 클럽의 이렇게 이 대표, 이석훈 대표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정진상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고, 그러면서 과도한 인사 개입까지도 정진상이가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상이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이 권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가 됐느냐? 이 공무원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원정 경기나 홈 경기 때 다수의 공무원들과 술자리를 갖고 축구단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구단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실장 원정 전용 차량용으로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주도 원정시에는 끝날 때까지 정진상 수발을 또 들도록 했고, 그 다음에 2016년대 미국 전지 훈련할 때 정진상이는요,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목적의 출장권으로 스케줄을 맞추고, 또 아들이 이 자비로 통행했는데 숙소는 또 이 아버지 정진상 숙소에서 같이 쓰고, 이런 이 예산의 무분별한 집행도 많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남 풋볼 클럽의 예산이 과도하게 이재명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한테 많이 지급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리베이트 의혹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서문을, 2017년도에는 동문, 컨테이너인데, 이 컨테이너 1억, 이 서문에는 1억 5천만 원, 동문에는 3억 원가량의 금액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여기에 리베이트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1억 5천이나 3억 정도면 충분히 설치, 제작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얼마가 나갔냐? 3억 3천여만 원, 4억 5천만 원씩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리베이트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 리베이트로 들어간 것이 또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또 어디로 갔겠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그야말로 이 성남 풋볼 클럽의 이 비리 의혹들은요, 일파만파로 커질 수밖에 없다. 수사하면 수사할수록 더 많은 비리 의혹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그러한 중요한
보고서가 바로 성남 풋볼 클럽의 내부 직원의 보고서로 통해서 지금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리 의혹을 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가 집행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이 두 개는 이미 기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인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 변호인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건 당 차원에서 이 지원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러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는 이승엽 변호사, 아주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 같은데요. 그야말로 이 윤한홍 의원도 변호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조국 변호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안택은 전 법무부 검찰국장 변호도 한 바 있는 아주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성남 풋볼 클럽, 그 다음에 쌍방울, 이 수사,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느냐. 대장동 사건이 있어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요, 정진산까지는 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김호수 때 조사했는데 이거 조사의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봐주기사에 불과했을 뿐이죠. 이재명은 아직 한 번도 여기에 기소장에도 공소장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아예 조사할 생각도 안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대장동 이 정도로 이제 이 경선 때 굉장히 문제가 컸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이 한 1, 2주일만 먼저 이낙연 후보 측에 의해서 공개가 됐다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경선 후보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이재명의 초지일관 전략은 바로 뭐냐. 그거 나 때문에 민관 개발로 간 게 아니야. 당시 새누리당에서 이 공영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새누리당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은 민관 개발로 바뀐 거야. 예.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민영 개발을 얼마나 주장했냐. 그래서 모든 비리의 책임, 왜냐하면 민간업자에게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조항을 뒀고, 민간업자가 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바람에 이 천문학적 이익이 돌아갔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이번 사업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 합동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새누리당에서 끝까지 공영 방식을 반대하는 바람에 이거를 추진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 잘못은 아니고 새누리당이 책임있다. 이게 이재명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리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전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자기 보호,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이던 작년 8월 18일 날 밤 12시가 조금 못 돼가지고요. 밤 11시 40분쯤에 옛날에 성남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던 전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4분 정도 그 당시 어떻게 됐느냐,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자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성. 내가 말이야, 내가 이걸 민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새누리당 측에서 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론으로 반대했잖아. 이렇게 항의성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당시 신용수 새누리당 이 의원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대장동 사업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을 새누리당이 반대했다. 이렇게 항의성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러면은 이 시의원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노, 그게 아니다. 당연히요. 왜냐면은 이 당론으로 정한 것은 이때는 어림도 없는 얘기, 아예 당론 얘기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신용수 전 의원이 그 당시 다른 의원들한테 전화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당론으로 한 것은 이미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서야 공사 설립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당론이 차후에 조금씩 정해지기 시작했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당신 혼자서 말이지 민간 개발으로 다 하기로 해놓고, 그리고서 초과 이 환수조항 이 삭제도 다 해놓고서 왜 새누리당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냐, 이런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신용수 전 의원의 경우에는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이 대장동 사업 방식이 기존에 있던 공영 개발에서 민간 개발로 전환되는데 앞장선 인물이에요. 그래갖고 친동생이 이 민간 개발로 개발되니까 거기에 개입해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가지고 검찰에 구속 기소되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요, 민간 시행업자들이 정치권 로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4년대 이재명은 말이죠, 재선에 당선된 이후에
대장동 사업 방식을 갖다가 민간 개발에서 민간 합작 개발로 바꿔서 추진을 하고, 이때 이제 로비, 이 특혜 의혹들이 대대적으로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말이죠. 작년 10월 달에 국감 때도 새누리당 핑계를 댄 거예요. 당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시의회가 당론으로 이걸 민간 개발을 허용해라, 공공개발을 반대한다 해서 지방채 발행도 부결하고 공사 설립도 방해하고 또 시장선거를 준비했던 신영수 의원까지도 민간 개발을 계속 요구해왔다. 그래서 결국은 민관 합동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이 항변을 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뭡니까? 이러한 이 항의성 전화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말이죠. 당시 성남시 관계자도 이 주간조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본인이 하나도 잘못이 없다. 민간 합작 개발을 취할 수밖에 없던 것은 바로 당시 새누리당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고, 그만큼 대장동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이 관심을 갖고 있고 걱정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밤중에 전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또 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해석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나 당시 성남시 사정을 알고 있는 분이 해석하는 거나 또 전화를 받은 분이 해석하는 거나 다 똑같다. 이 얘기는요, 본인이 재장동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은 이미 셀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검찰의 새로운 이 환경의 변화,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서요, 철저하게 지금 마크하고 있는 이재명이 아주 꼼꼼한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일요일 첫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